안녕하세요. 이가피겨스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의 제목은 우울한 엄마들의 살롱, 숨이 지음, 어떤 책에서 23년 10월 20일자로 발행했습니다. 저자는 경남 창원에서 세 아이 남편과 살고 있고 현재 3년 넘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작가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요. 젊은 엄마들의 우울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에세이집은 처음 다루는데요. 10년간 심리 상담을 공부하면서 상담을 해온 저에게 매우 임팩트가 컸습니다. 먼저 이 책 뒷부분에 있는 추천사에서 이 책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엄마로 산다는 건 엄청난 이중성을 감내하는 일이다. 엄마가 되는 일만큼 귀하고 뿌듯한 일도 없지만 엄마로 산다는 건 적어도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매일매일을 시끄러운 고독과 우울, 좌절감 속에 보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엄마라면 누구나 부닥치는 문제들을 심각하지만 경쾌하게 이야기한다. 산후 우울증, 전몸살, 수면 부족, 아이들의 잦은 병치레, 낭만이라고는 절대 없는 섹스와 남편과의 양육 갈등, 심지어 이웃의 층간소음 항의와 동네의 성추행범으로 인한 피로 속에서 엄마는 과연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책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엄마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모든 엄마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선사한다. 프롤로그에서 발췌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눈물 뒤에 오는 것. 나는 울음보다 웃음을 선택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그러나 농담도 우울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나의 우울증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엄마가 되는 일은 행복한 고난인 줄 알았는데 이토록 곤란한 우울이라니. 내게 엄마와 우울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하지만 몸은 보란 듯이 증명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뜨거운 무언가가 목을 때려 솟구쳤고 끝없이 깊은 밑바닥으로 꺼지는 기분이 들었다. 출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후회,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충동, 아침이 또 밝아온다는 절망, 어딘가에 이 역한 감정을 토해낼 수 있다면 나는 매일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의식을 치른다. 부엌 찬장을 열어 우울증 약을 먹는 것이다. 얇은 종이 봉지를 찢으면 나오는 알약 세 알을 입속에 털어넣는다. 내 마음의 화가 갑자기 폭발해 아이들에게 튀는 일이 없도록 우울함이 옅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알약을 삼킨다. 나는 약과 상담이라는 개인적 노력만으론 우울증이 나을 수 없다는 비관을 가지고 있다. 그 바탕에는 내가 속한 사회의 현실이 있다. 저출생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지만 육아의 고충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에서 엄마는 필연적으로 우울해진다. 우리 사회는 쉽게 개인의 나약함을 우울증의 이유로 삼고 엄마들은 자신이 우울하다고 말하기조차 눈치가 보인다. 나는 2022년 12월부터 창원에서 우울한 엄마들의 살롱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기획해서 운영했다. 내가 그 살롱에서 만난 엄마들은 나만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가 소가리를 했다. 우리 사회에서 아프다는 건 약점이기도 해서 속에 시커멓게 고인 말을 꺼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남들에게 이상한 엄마로 비칠 수 있다는 걸 감수해야 한다. 눈도 코도 입도 손톱의 모양도 다르게 생겼지만 우울한 엄마들의 살롱에서 우리는 말이 잘 통했다. 우울한 엄마들의 살롱은 우울이라는 감정의 공동체였다. 엄마들에게 우울은 매일 밤 베고 자는 베개처럼 익숙한 감정이었다. 모임에서 우리는 자주 울었고 울고 나면 조금 개운한 얼굴이 됐다. 빨갛게 상기된 뺨,
충혈된 눈을 보면서 생각했다. 다 같이 운 다음 그 다음에는 무엇이 와야 할까? 이 질문으로 프롤로그가 끝납니다. 이 책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차례차례 자신이 겪은 일과 감정을 너무나 세밀하고 수려하게 보여줍니다. 제1장 어떻게 우울할 수 있는가? 제2장 집을 지키는 모험. 제3장 엄마이기만 해서는 곤란한. 제4장 우울한 엄마들의 살롱. 3장의 불안을 팝니다 라는 제목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딜레마인 사교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면을 응시하세요 라는 제목에서는 저자가 우울증을 이겨보기 위해서 주짓수라는 운동을 배우기도 합니다. 사범님의 말씀, 주짓수에 패배는 없습니다. 오직 승리와 배움뿐. 주짓수의 모토는 생존, 언제나 공간의 공백을 확보하기, 끝까지 상대방을 주시하라는 이런 말들이 좋았다. 지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이 말을 작업 노트에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저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4장에서는 우울한 엄마들의 살롱, 즉 우살롱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과정, 그리고 시작한 이후의 얘기를 합니다. 때로 우울함이 길게 지속되면 우살롱을 이어가기가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그럴 때면 우살롱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나의 역할이 크지 않음을 상기했다. 나는 언젠가부터 우울한 엄마들을 믿고 있었다. 내가 앓고 있는 우울증은 반복성이다. 괜찮을 것 같은 시간이 이어지다가도 불현듯 우울증이 덮친다. 주짓수를 하는 나날에도 우살롱을 계획하는 나날에도 나는 우울증의 파도를 탔다. 기어이 심해에 다다르고 마는 날도 있었다. 저자는 자정이 넘은 밤에 자살의 충동을 느끼며 숨이 턱턱 막힐 때 1393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의 도움을 받은 이야기도 합니다. 상담사의 어떤 질문과 대답보다 인내의 노력이 들어간 긴 침묵이 감사했다. 상담사와의 통화는 정확히 8분 만에 끝났다. 8분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 내가 노력한 시간이었다. 그 노력을 도와준, 울음과 침묵을 받아준 낯선 타인이 존재했다. 다음에 낯선 현기증이라는 글에서 정신과 약을 끊었을 때 일어나는 후유증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급한 대로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한 결과 내가 겪은 현기증을 브레인잽스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전기 충격 감각으로도 불리는 브레인잽스는 항우울제 중단 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증상 가운데 하나이다. 앤드류 솔로몬이 쓴 한낮의 우울에서 나온 인터뷰 내용인데요. 장기 복용이 정확히 어떤 효과들을 가져올지는 나도 모릅니다. 아직 프로작을 80년 동안 복용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약을 끊거나 먹었다 안 먹었다 하거나 부적절하게 복용량을 줄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분명히 압니다. 뇌가 손상됩니다. 만성화에 따른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점점 더 심각한 형태의 재발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꾸준히 치료해야 하는 병으로 알면서 왜 우울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해 못할 사회적 압력은 대체 어디에 기인할까요? 우울증이라는 병은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1년 이내 재발률이 80%에 이르며 약물 치료를 하면 회복률이 80%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울증에는 적절한 약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환자는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우울증 환자 수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35.1% 증가해 기준 환자 수가 93만 3천여 명이다. 수치에는 진료받은 환자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울증 환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짐작된다. 내가 정신과에서 처방받는 약봉지에는 약에 대한 정보가 꼼꼼하게 적혀 있지만 단약도 투약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단약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마지막 글인 고백의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평범한 엄마라도 되기 위해서 엄마들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지워나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도 그런 엄마를 원하지 않았다는 걸 서글프게 깨닫는다. 그런 맥락에서 우울증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진실의 저항이기도 하다. 우울한 엄마인 나는 불가능한 세상을 꿈꾼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덜 외로운 세상을. 때때로 절망에 빠지지만 희망을 애써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아이들과 산다는 감각 덕분에 나는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 그건 건강해서가 아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저의 소감은 이렇습니다. 우리 누구나 암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우울증은 하나의 병입니다. 우울증은 우리 삶에서 동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양육을 일방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생아에게도 말을 하고 말을 걸고 목욕 후에 약 3, 4분간 마사지 해주세요. 아기가 더 깊이, 더 오래 잠자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아동들에게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듯이 좋은 엄마 증후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저 자신도 노인 우울에 대해서 저자와 같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엄마들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